뉴욕 증시 12월의 첫 거래일은 약세였습니다만 지금도 양한 선물은 플러스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예상될지 또 머니투자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요.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볼 텐데요. 성탄절 이전에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전망입니다. 비둘기파인 햇빛이 유력해지면서 이제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성 파티 뭐 이런 거를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 증시 영향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주말 사이에는 85% 넘게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배경은 이제 캐비넷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고, 캐비넷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궤를 지속적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임명이 되고 났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보다는 이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12월에 하면 또 계속 이어서 금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예상은 이후에 2, 3개월은 동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12월에 못하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하를 12월에 하냐 못하냐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동결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신중론, 즉 데이터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고용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고요. 물가는 양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유동성인데, 네. 최근에 12월 QT 종료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이 지나면서 재무부가 자금을 집행을 재개했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풀린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2월에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 네, 그리고 QT 종료로 인한 유동성 확대,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IB들이 2026년 S&P 500 지수 목표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능할까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조정을 보게 되면 이 산타는 없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노이즈로 보고요. 11월에 한 달간의 조정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조정, 즉 차익 실현에 의한 조정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관세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낮추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전 협상을 통해서 또 유가도 낮추는 부분, 이런 정책적으로 좀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의 기대감 이런 건 살아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이 11월, 12월 전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상승하는 거라고 한다면 산타랠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그걸 시작으로도 1월까지 좀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일단 우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더 우세할까 한번 여쭤볼까요? 실제로 11월에는 순환매가 AI에서 좀 헬스케어로 자금 이동이 좀 보였는데 예컨대 11월에 헬스케어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기술주에는 차익 실현이 좀 더 깊었습니다. 주도주가 쉬고 소외주가 오르고 실제로 그 월간 상승률이 그렇게 보였었죠. 12월에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역대급 반등이 연출되긴 했지만 시장에 약한 고리가 아직은 존재하거든요. 어제도 보게 되면 시장이 좀 그 약한 고리가 살짝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오라클과 크립토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라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부채에 대한 부담, 과잉 투자인 부담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아직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낮춰져야 시장이 안정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안정도 역시 필요한데요. 아직은 좀 안정을 찾지 못한 부분, 바닥 확실히 디디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TPU 이슈인데요. TPU 이슈 속에 해당 기업들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GPU 진영이 좀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단기 노이즈다, 펀더멘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거 보고요. 그리고 AI 과잉 투자 우려 계속 뭐 한 달 내내 지속되는데 이거는 기후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제 금요일 CME 데이터 센터 정정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는 이제 과부하에 따른 냉각 그 불량 이슈이긴 한데, 그럼 이건 뭐냐?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급증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력에 대한 필요, 냉각에 대한 이슈는 이 뜬구름 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앞에 닥친 이야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려가 아닌 AI에 대한 과잉 투자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좋냐, 구글이 좋냐, 뭐 TPU가 좋냐, GPU가 좋냐라는 부분은 일시적인 기호이다. 파이가 커지는 거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둘 다 좋죠. 말씀이신 거죠? 둘 다 좋은 걸로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TPU 쪽이 받지만 엔비디아 진영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팀장님의 첫 번째 포커스 픽 공개하겠습니다. 네, REMX.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REMX 딱 하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레어메탈, 그러니까 히토류와 히토류. 예, 전략금속 관련된 ETF입니다. 최근 뭐 증시가 워낙 어질어질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네포트의 좀 시장의 이 변동을 좀 줄여주고 방어주 성격의 종목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관점의 종목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REMX는 미중의 이 전략자원 경쟁의 수혜주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토류, 리튬, 티타늄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이 MP 머티리얼즈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앨범알이라든가 리튬 아메리카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관련 기업들, 특히 MP 머티리얼즈가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낮추는 관점에서 다양한 종목이 함께 들어있는 ETF를 보유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어떤 테크 위주의 포트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히토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히토류 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자, 그럼 관련해서 이 ETF는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고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개별 종목 자체에서는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인 부담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ETF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히토류 시장 자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담도 덜한 ETF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봤을 때는 종목보다는 ETF 쪽으로 조금 더 네. 우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팀장님의 두 번째 포커스 픽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입니다. 이 종목이죠? 네, 예, 좋은 오늘은? 디어라고도 하는데요. 네. 상품 코드는 DE라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농기구 건설 장비 기업인데 이게 딱 이름 듣자마자 농업 1차 산업 굉장히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듣는 순간 이제 방어주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인데 테크주에 비해서는 방어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그 매력적인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해당되는 기업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글로벌 1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업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조정을 지나간다면 상당히 장기 우상향의 매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디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농가 심리가 좀 위축된 것이 보였고 실제로 관세 충격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매수에 나서도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세요? 내용들은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글로벌 1위 포지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히토류 관련 ETF와 디어, 이제 농기계 업체 관련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동안 김호균 팀장님께서 얘기해준 종목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많네요. 시놉시스, 또 인텔 지난주에 급등했고요. 네. 시놉시스는 이제 오늘 엔비디아와의 또 협력도 얘기가 나왔고요. 어떤 종목을 좀 더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에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그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AI 전력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 부담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AI가 전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가져가시고, 시놉시스는 또 마찬가지 좀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좀 호재로서 반등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너무 좀 강한 종목들을 갖게 되면은 진입하시는 부담이 있는데,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을 갖고 있다가 좋은 가격대에서 부담이 없는 가격에 들어가고, 그래서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미리 좀 잘 주셨네요. 엔비디아와 시놉시스의 그 AI 설계 같이 협력 가속하는 부분과 또 인텔은 또 애플과 또 손을 잡고 라는 부분들로 조금 상승으로 수익률 좀 꿰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할 종목은 없으세요? 이제 여기 가지고 계신 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지금 나왔던 것들이요? 종목이 일종의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좀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던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 해당 종목들이 좀 과열된 느낌의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편출할 종목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아니지만 저희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는 좀 잘 가지고 가면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그 12월 시작하자마자 약간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 있는 거 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쏠렸네요. 자, 정부 정책과 관련한 또 여러분들의 그 종목들 또 수익들 오늘도 또 반짝반짝 잘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